김태효가 이 정부의 머리다. 김태효 차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썽을 피웠어요. 네. 대통령은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결례이자 무례예요. 저는 다른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 중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욕 외교를 이끈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효 1차장은 지난 광복절 직후 KBS 뉴스라인에 나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면서 이른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을 꺼내 그가 왜 신친일파인 동시에 매국노라는 비판을 듣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태효 차장이 또 다시 대형 사고를 치며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태효 차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부부가 원전 외교를 한답시며 체코 순방을 떠났을 때 김태효 차장도 같이 동행했는데 그런데 애국가가 연주되는 중에 김태효 차장만 유일하게 경례를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부부는 물론 경제부총리나 외교부 장관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김태효 차장만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서 있었단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이러니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러니 중일마 같은 헛소리를 한다며 김태효 차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네티즌들은 김태효 차장을 향해 애국가와 태극기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와 일장기가 나왔다면 당연히 달랐을 것이라는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식 외교 의전에서 작심하고 거부한 김태효 차장을 당장 잘라야 한다. 침략자 외놈의 후예가 아니라면 매국노 밀정이다. 쿠데타적 계엄 음모의 실무 핵심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최우선으로 척결되어야 할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라면서 아주 콕 집어 후려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의 참모직을 수행하는구나. 대통령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업을 수행하는구나를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밀정 세력이 있다. 네. 그 밀정 세력이 일본의 전전 구구 세력하고 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있다. 저는 거기에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태효 안보 1차장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금 안보 1차장으로 있어가지고 요번에 안보 국방 외교 라인 다 바꾼 것도 맞습니다. 다 바꿨지만 김태효 하나만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했던 온갖 이상한 행태의 이 원흉이 이 사람이 다 이게 꾸민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아니 보세요. 나는 지금 아까 그 사진 보면서 아니 말도 그런데 왜 이렇게 턱주가리는 올리는 거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태효가 이 정부의 머리다. 사상화와 재단인가? 그쪽 재단 장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낙하손해상 1회 수상자예요.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이익에 깊은 사람인 거지. 윤석열을 세뇌시킨 것 같아. 다 개판 쳐도 된다. 미국이 원하던 한미일 동맹 이거 하나만 해주면은 당신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 시다. 세뇌시켰을 것 같아요. 국민적 지지는 필요 없고 미일본하고는 딱 붙어있으면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김태효 차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썽을 피웠어요.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외교 안보 참모들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제가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국제적으로 약화가 될 테니까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막 증대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방위 수출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발언까지 해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허세를 부린 게 아닌가. 자기 뒤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미국 애들도 내가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해리스를 돕고 있는 한국계 미 하원 의원 앤디 김이라고 있어요. 앤디 김이 한마디 했어요. 김태효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대통령은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결례이자 무례예요. 저는 다른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혹시
혹시 뉴라이트의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을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봐도 되느냐라는 서미아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미를 모른다고요? 라고 되물었을 때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서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조나 신념이 기반해 있는 게 아니다. 왜? 뉴라이트가 뭔지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상당히 좀 보기에 따라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왜 책임을 전가하냐는 취지인 거거든요. 한편 그동안 수많은 외신들이 이 나라의 기자들을 대신해 그동안 김건희 씨를 비판했었지만 이번엔 체코 언론이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체코의 일간지인 블레스크가 김건희 씨에 대한 보도 전해드리자면 한국의 국가원수협회는 사기꾼이 있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 체코를 국빈 방문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도 주목을 받았다. 우아함은 영부인의 몫이지만 탈세, 표절, 가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도 그랬다. 국내 언론은 2019년부터 처음으로 윤 씨 부인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당시 대검 후보 부인의 아파트를 압수했다. 이유는 부동산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큰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만큼 윤석열에게도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체코의 일간지 블레스크는 윤석열이 방문하던 날에 이런 비판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가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참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보는 제가 민망해서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정말 비교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최대 적폐는 바로 국민들의 마음에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사무실에서만 앉아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는 애완견 워치독이니 랩독이니 이런 말 안 쓸게요.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과 한 몸이야. 언론은. 그리고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이런 일들을 했었다면 언론이 그냥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봐도 하루에 수백 건씩 보도했을 테고 즉각 탄핵해야 한다면서 바람을 집어넣었을 건 아주 뻔하다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에 대통령실에선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됐고 그로 인해 공천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면서 사실관계는 제쳐둔 아주 이상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김건희 씨의 개입 의혹 논란을 가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패턴이거든. 지난번에 그 새로운 미래랑 합당해가지고 난리 났을 때 지지층 다 떠나가고 개박살 날 때 그때도 엄청 초조해가지고 막 온갖 방송 다 취소하고 막 자기 페이스북에 글 쓰고 뭐 이랬던 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개 쫄리는 거고요. 왜 쫄리느냐?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떠들어 놓은 거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의리 최소한의 양심 도덕 이런 거라고 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의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거잖아요. 현 정권에 어느 정도 입김을 미치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 매일 취재를 하지만 매일 취재를 할수록 점점 더 드러나는 그의 실체. 이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넓고 깊어.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피모 PNR에 나왔으니까 거기냐 아니냐 얘기했었는데 잠깐만. 거기가 아니죠? 그 전에 하나 까고 갈 게 있습니다. 뭐죠? 이 정권에 왜 중요하냐? 이 정권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좀 무석적이고 굉장히 좀 종교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천공 얘기 나오고 이랬던 것들. 네.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렇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저러나? 네. 이러나? 이런 거 중에 이를테면 조문을 안 가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상한 짓. 도대체 왜 저러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던 것들의 배후에 명태균 아저씨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개혁신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을 하고 텔레그램을 보내고 지역구로 옮기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볼 때 충격적인데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네. 그 공천이 실현이 됐든 안 됐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국민의힘에 있었거든요, 이분들. 천하당 의원도 있었고 비준석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발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말들이 많았으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텔레그램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장사할 거리는 잘 안 되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픽한 사람이 공천이 된다면 모를까. 오늘 이준석 의원이 올린 글이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막 생각하기에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익숙해져 있으면, 김건희 여사 체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으면 그 정도까지 이 감각의 역치가 낮아져 있느냐, 이걸 오히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